안녕하세요. 부광노인대학 학생 여러분. 저는 부평 포샤르치과 대표원장인 이상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배경사진도 제가 특별히 선택했는데요. 제가 출근길에 병원을 가다 보니까 이런 주변 병원 중에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나의 무릎에 청춘을 심다 라는 멘트였는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임플란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청춘을 심어드릴 수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치아는 젊음의 조건이에요.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이 여성분처럼 나이가 드셔도 치아가 가지런하고 아름다우면 젊고 기품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치아가 건강해야지 음식물을 잘게 씹을 수가 있고요. 우리 몸에 영양분을 잘 공급해줘야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치아는 젊음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치아가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치주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려요 하고 치과를 내원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사진에 보시면 XXX 이것이 이제 오늘 뺄 치아를 저희가 표시한 건데요. 우리 치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몸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늦어서 치과를 내원해서 발치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없어진 치아를 되찾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 임플란트가 나의 젊음을 찾아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세요. 전후 사진입니다. 이 전 사진의 이 분은 후에 이 치아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이제 활짝 웃을 수 있다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이렇듯 이 임플란트를 통해서 우리의 젊음을 찾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치료도 있잖아요. 왜 임플란트만 고집하시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치료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임플란트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떤 경우는 틀니를 하게 되죠. 이 틀니는 임플란트 틀니를 제외하고는 뺐다 끼웠다 하는 방식입니다. 가철성이라고 하죠. 고정성은 내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틀니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만족감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이 씹을 수 있는 힘 자체가 틀니는 자연 치아의 25% 밖에 되지 않는데 임플란트는 무려 80%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니에 비해서 3배나 더 큰 힘을 식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환자분들 중에서 이 틀니 환자분들이 틀니를 쓰다가 아파서 치과를 내원하는 빈도가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불편해서 치과를 내원하시는 빈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틀니는 5년 이상 쓰기가 어렵거든요. 왜냐고 하면은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몸에 이 치조골,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서 원래 내가 틀니를 제작했을 때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명적인 면에서도 임플란트가 더욱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비교 불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브릿지라고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치아가 하나가 빠졌을 때 그 양옆에 있는 치아를 깎아서 씌우면서 중간에 가짜 치아를 넣어서 다리를 놓는 치료를 보고 브릿지 치료라고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던 치료입니다. 이 브릿지 같은 경우에도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 것이 이 브릿지 같은 경우 이를 빼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행하기 때문에 빠르면은 한 달 반 만에 치료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브릿지는 이렇게 한 쌍으로 보통 3개를 많이 하는데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덜 낀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이 자연 치아를 깎아서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크라운을 씌운다는 것 자체가 치아를 깎는다는 이야기고, 치아를 깎는다고 하면은 신경치료를 할 가능성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신경치료를 했던 치아 중에서 시간이 지나서
발치하고 임플란트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더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에 비해서 임플란트가 힘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치과 치료를 할 때 환자분들에게 브릿지를 많이 권유를 해드렸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 치아의 힘이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권유해드리는 것이 많은 것이 음식물을 조금 더 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가 없으면은 대부분 임플란트를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릿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임플란트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임플란트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임플란트가 어떻게 우리 몸에 결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이제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티타늄이라고 만들어진 금속을 특수하게 설계를 해서 우리 몸에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형태로 만드는데요. 그것을 우리 몸에 치조골에 심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박아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혈액에서 뼈를 만드는 이 물질이 나와서 임플란트의 뿌리와 치조골을 서로 결합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골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치조골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뼈와 임플란트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임플란트는 그냥 드릴링해서 박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골융합을 해서 단단하게 결합을 한 다음에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구조가 있어요. 대부분의 임플란트는 이 뿌리라고 하는 픽스처 구조가 있고요. 중간 연결장치인 어비트먼트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 임플란트의 머리에 해당하는 크라운 구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가 일치를 해야지 굉장히 좋은 임플란트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오스템 심었어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오스템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여기서 임플란트의 픽스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어비트먼트와 크라운은 따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많이 간략화됐지만은 이런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뼈가 없으신 분들은 치조골을 이식을 해줘야 되고요. 임플란트의 뿌리를 심는 수술을 1차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가 뼈 안에 숨겨져 있다가 잇몸 밖으로 드러내는 중간장치인 치유지대줄을 넣는 수술을 2차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의 본을 뜨고 나서 보철물을 장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 치과에서는 이 7가지 과정으로 이것을 구분하여서 임플란트 여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각 단계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각 단계를 치밀하게 잘 거쳐야지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단계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제 임플란트의 치료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의 치료기간은 구강 상태, 그러니까 입안 상태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또 내 건강 상태와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 혈액에서 뼈를 만드는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뼈와 임플란트가 잘 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곳의 치조골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진단하러 병원에 오셨을 때 일반적인 엑스레이만 찍고는 임플란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그 임플란트라는 것은 결국에 뼈에 둘러싸여 있는 것인데, 둘러싸여 있는 뼈의 3차원적인 구조를 보아야 우리가 정확한 임플란트의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엑스레이만 찍고 입안만 보고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치료 계획을 세워드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진단 전에 CBCT라고 하는 3차원 엑스레이를 찍는 과정이 사실은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 기간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경우에요. 이분은 치조골도 우수하고 건강도 좋습니다. 주변 조건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에 뿌리를 심고 머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아를 빼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뼈가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몸의 알고리즘, 메커니즘이 최소 4개월이 지나야지 뼈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 심는 경우에는 대부분 3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 우리 몸의 위턱에 어금니 쪽에 뼈가 없는 경우에는 위에 상악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에 많은 뼈를 이식을 해야 되는 수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데 그 후에 임플란트 심는 경우에는 좀 더 늘어납니다. 5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아예 뼈가 없습니다. 아예 뼈가 여기 없어서 뼈 이식도 많이 해야 되고 뼈를 만들고 임플란트 심어야 되는 경우에는 9개월에서 1년 반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는데요. 환자분들께서는 어떻게든 간에 이제 치료 기간이 길게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각 경우마다 저희가 개월수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임플란트의 뿌리와 뼈가 잘 결합이 됐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환자분들에게 안전한 진료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많이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임플란트에 심을 수 있는 위치를 미리 파악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고 미리 제작된 임시치아를 넣어주는 고급 임플란트 수식을 보고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치과의 기준이고요. 어떤 치과에서는 잇몸을 열고 임플란트를 심고 그날 심고 나서 그날 본을 떠서 임시치아를 넣어주는 것을 보고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후자 방식이 더 많은데요. 저희 방식이 지금 여러분들 엑스레이 보시면은 임플란트가 굉장히 가지런하게 잘 심어져 있잖아요. 사실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발치 즉시 원데이 임플란트를 할 때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 선정을 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발치 즉시 원데이 임플란트예요. 여기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이가 되게 삐뚤삐뚤하잖아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가지런하게 만들 수 있게 이 임시치아도 디자인하고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의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임시치아를 넣어드렸는데 보십시오. 처음 사진하고 나중과 비교를 해보면 치아가 훨씬 더 가지런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치아가 아직 임시치아입니다. 최종 치아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치아가 더 보기 좋아집니다. 이렇듯 이제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되게 질문 많이 하시는 것이 TV에서는 하루 만에 해준다는데 라고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것은 TV이고요. 실제로 조건이 있습니다. 치조골이 많고 단단해야 돼요. 임플란트의 뿌리를 이 뼈가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이를 빼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 골융합이 되고 나서 원래 머리가 올라가는 것인데 골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길고 큰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서 서로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정확하게 임플란트 보철을 하루 만에 하려고 하면은 이 병원에서 보철물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 해줄 수도 있는데 나의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질문이 있잖아요. 임플란트는 아픈가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경험해보면은 솔직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수술실에서 보면은 이 치아가 염증이 많은 경우에는 이 염증이 산성 성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먼저 안 아프게 마취를 하잖아요. 이 마취제는 알칼리 성분이 많은데요. 이 산성 성분에 마취를 하게 되면은 이 산도가 중화되면서 마취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치아가 염증이 되게 많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치아에 염증이 많으면은 마취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수술실에 치아에 염증이 많지 않다고 하면은 마취가 잘 돼서 거의 아프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경치료를 할 때 마취를 하는데요. 그거보다 마취가 덜 돼 있어도 우리 몸의 뼈에는 신경이 치아보다 덜 분포하기 때문에 별로 아프지가 않습니다. 또한 치조골이 많고 건강하고 이런 잇몸 같은 경우에도
수술 후에도 잘 아프지 않은데 어떤 경우가 많이 아프냐고 하면은 이 염증이 많은 치아가, 뼈가 많이 녹은 치아가 수술하고 나서 많이 붓고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가 자연 치아를 뺄 때도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내 치아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너무 유지를 하면은 자연 치아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굉장히 안 좋은 조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이 이 염증을 보호하려고 굉장히 많은 면역 체계를 발동시키는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임플란트의 실패율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적절한, 여기 있는 시계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줘야지 아프지가 않습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아프지 않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런 마취를 하는데요. 표면 마취를 해서 먼저 마취 바늘이 통과될 때 아프지 않게 하고요. 마취를 할 때도 그냥 마취하는 것이 아니라 저통 마취기, 이 기계를 통해서 천천히 마취를 하면서 더 아프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바늘을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요 바늘은 거의 보이지 않죠. 요 바늘은 굵단 말이죠. 요 바늘이 우리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바늘인데요. 임플란트 수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가는 바늘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투과될 때 더 통증이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편안하게, 아프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술 후에 아프지 않게 정맥 주사를 넣을 수 있는데요. 정맥 주사를 통해서 항생제, 진통소염제를 넣게 되면은 수술 후에도 아프지 않게 통증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우리가 수면 내시경을 하듯이 수면 임플란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 통증이 기억나지 않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맥 주사도 점점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편안하고 오래가는 임플란트. 자,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무서운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보철을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 편안하게 잘 씹히고 문제가 없고 오래 가길 원하는데요.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는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여도 구조가 다릅니다. 자연 치아와 다르게 임플란트의 주변에는 치조골이 잘 위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임플란트 뿌리 주변에 이런 1.5에서 2mm 정도의 치조골이 둘러싸여서 임플란트를 보호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치조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긴 막대 나사 형태예요. 우리 자연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기도 하고 세 개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임플란트는 긴 나사 막대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힘을 받는 중심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야지 임플란트가 오래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시듯이 임플란트가 중간 부분에 동그랗게 이렇게 중간 식립 위치에 따라서 임플란트 예후가 80%가 좌우가 된다. 임플란트를 어떻게 어떤 위치에 잘 심냐에 따라서 임플란트 예후를 좌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우리가 이 환자분의 치아를 똑같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가 들어갈 위치, 치아가 만들어질 모양을 미리 3차원적으로 모델링을 한 후에 치조골 상태에 따라서 임플란트의 위치를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의 심는 위치를 저희가 확정을 한 위치에 심어주는 내비게이션 장치를 3차원 프린팅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심는 것을 보고 차세대 임플란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위치를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지가 않으면은 잇몸을 열고 위치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위치를 알기 때문에 잇몸을 최소한으로 절개합니다. 잇몸을 절개를 덜 할수록 통증이 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위치를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일반 수술보다 짧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철물의 디자인을 먼저 하고 최적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오래가고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철물의 최적 위치, 가장 이가 아름답게 나온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철물을 이쁘게 만들려고 해도 임플란트가 제 위치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은, 뿌리가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은 보철물을 튼튼하게 아름답게 만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하는 장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치과 케이스입니다. 환자분께서 이렇게 이가 벌어져서 오셨어요. 이가 이렇게 벌어져서 오셨는데 당연히 임플란트를 하실 때는 모이게 이가 보이는 것을 원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치아가 모인 형태를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가 어떻게 심어질지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고요. 임플란트를 심고 당일날 임시치아를 넣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자인했던 이런 치아가 그대로 심어졌습니다. 이렇듯이 임플란트를 심는 위치가 정확해야지 미리 만들어진 보철물이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만큼 이 위치가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간판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적은 곳이 많은데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 특징이 모든 것을 다 제작을 해요. 특히 이제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3,000개 정도를 심었는데 그 3,000개를 제가 다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마 전국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많이 디자인하고 심은 원장님은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저희 치과가 다른 곳과 다른 곳이,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임플란트 회사에 의뢰를 하거나 기공소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작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확신하고 환자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가 깨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가 깨져 있는데 임플란트의 치아와 뿌리를 어떻게 만들지를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임플란트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당일날 치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수술을 원래 이 상태에서 당일날 치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잘 하시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임플란트는 예전의 방식과는 다르게 디지털 임플란트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데요. 디지털 임플란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본뜨던 것과 다르게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입안의 구조를 스캔하고 컴퓨터로 임플란트의 구조를 디자인하고 밀링 머신을 통해서 보철물을 제작을 하고 환자분들께 끼워주는 시스템을 보고 디지털 임플란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첫 번째 사진처럼 본을 많이 떴어요. 고무 재질로 본을 떴는데 문제가 이렇게 고무 재질로 본을 뜨니까 오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와서 환자분들께 끼워 드렸을 때 우리가 처음에 의도한 것과 이런 기용소에서 의도한 것과 다르게 실제로 넣어보면은 씹어보면은 안 맞다. 그래서 다시 본 뜨거나 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구강 스캔이라고 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스캔을 하고 제작을 하게 되니까 오차가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만큼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더 신경을 많이 써드릴 수가 있게 됐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병원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정확하게 잘 씹히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보고 디지털 임플란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하시면 굉장히 임플란트가 편안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임플란트의 관리 방법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는 다르게 형태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를 더욱더 철저하게 해줘야 되고요. 임플란트와 자연치아 사이에는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음식물이 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치실과 치간칫솔을 잘 사용해 주시고 워터픽도 써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잘 안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 체크를 통해서
미리 생길 문제를 방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젊어지는 임플란트를 위해서 아까 시기를 놓치면은 우리가 통증도 더 많이 생기고 붓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시기는 너무 늦은 시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예전 방식보다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 디지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가진 치과를 선택하셔서 수술 받으시고 잘 양치하시고 관리하신다고 하면은 다시 여러분들의 젊음을 되찾아줄 수 있는 임플란트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